업소 출입을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였는데 그 운영자가 체포가 됐나 봐요. 체포가 됐죠? 네, 유흥탐정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었어요. 인터넷 사이트요. 그죠. 예. 인터넷 사이트가 뭐냐면 이제 배우자나 친구, 주로 여성들이 이용을 했는데 자신의 남자친구나 남성들이 성매매 업소를 출입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정보를 알려주겠다라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개설이 됐고 이제 실제로 여성들이 이제 여기에서 뭐 이렇게 조회를 해 보니까 자기 남자친구나 남편이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었다라는 이제 결과를 통보받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쉽게 운영이 됐던 게 처음에는 3만 원, 5만 원 정도 이제 의뢰비를 이제 의뢰비 용도로 탐정이니까 이제 의뢰비를 주고 내 남자친구나 남편의 전화번호를 넘기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전화번호를 조회를 해가지고 그래 당신 남성이 여기 드나들었습니다. 이제 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왜 불법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유흥업소에 드나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 아무리 탐정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넘겨받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밝혀지게 되면서 결국은 경찰에 잡히게 됐습니다. 예. 경찰 얘기하고요. 이 피의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이 시인은 유흥업소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유흥업소 아가씨들을 상대로 탐문도 하고 접근도 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범행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겁을 먹고 잠시 접었다가 나중에 다시 하기로 마음먹고 기다리던 중에 모방 범죄로 한 3-4곳이 더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는 진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분들의 정보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어찌됐건 타인의 정보를 제가 그렇게 조회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잡긴 잡았는데 여론은 싸늘하다. 일단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조 기자, 왜 여론이 싸늘한 거예요? 잘 잡았는데? 뭐 일단은 뭐 지금 보도에 나왔지만 네. 지금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성들 입장에서는 뭐 속 시원한 일을 해준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 인터넷 사이트가? 그렇죠. 왜냐하면 의심되는 남편, 뭐 남자친구의 과거 행적을 이렇게 발본색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바람피는 현장을 또 이제 근거로 삼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예. 이제 지금 나오는 것이 이것을 공개한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어떠한 신상 정보, 어떤 전화번호 이런 예. 것들이 함부로 누출시켰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 입장에서 의뢰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게 아닌데라면서 정반대 방향 흘러가고 있으니 사실 중요한 것은 여성 입장에서는 성매수자거든요. 예. 성매수한 사람들을 좀 처벌하고 싶다 이런 심리가 있을 텐데 거꾸로 이제 이것을 오픈한 당사자에게 어떤 처벌 여부가 좀 몰아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분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잘못한 혐의점이 있으면 잡긴 잡아야 돼요. 그래도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프로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할지 몰라도 예.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어떤 경우라도 이 개인의 정보를 부정 취득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게 되고요. 예. 정통방법에 의해서도 이 타인 비밀 침해죄로 해서 이게 아마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 두 법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취득한 이 전화번호 한 1,800만 개 정도? 이 되는 거는요. 예. 사실상 그 성매매 업소에서 실제로 무슨 성매매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이터를 낸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단지 성매매 업소라든지 뭐 이런 그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실장들이 있어요. 예. 그들끼리 이제 그 본인들이 그 이제 가끔 오는 손님들, 그게 꼭 뭐 성매매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전화번호일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전화번호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이 대한민국 경찰관들도 전화번호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성매매 관련돼서는 경찰관들이 함정 수사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찰관들 전화번호도 또 이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에 해가지고 같이 가지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에 뭐 이 내용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 남성이 반드시 무슨 성매매를 했다 뭐 이런 걸로 단정 짓는 거는 좀 예. 무리예요. 경찰이 이거 이제 검거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돈 받으면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입금 계좌를 좀 추적을 했고요.
그것도 몇 단계 건너서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자기들 사이트를 광고하는 하고 다른 사이트에다가 이 광고 글을 올렸잖아요. 예. 그 광고 글 올린 그 아이디를 추적해가지고 이 경찰이 이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는 여론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개인정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위반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알려주는 건데 예. 근본 원인이 성매매가 불법이고 그렇죠. 범죄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적발되는 건수나 그 처벌되는 걸 보면 굉장히 미비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근절이 안 되고 또 우후죽순 성매매 업소들이 또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득하니 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여성들 또는 가족들이 나의 남자친구 또는 가족들의 성매매 이력을 조회하고자 이런 걸 하는 걸로 봐서는 경찰에서 이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해줬으면 여성들이 굳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어서 그래서 분위기가 싸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불법적이고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또 일부는 또 공공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결국 경찰에서 철저하게 이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차려서 너무나 많은 이득을 취득해서 세금도 내지 않는 성매매 업주들도 처벌하고 이 매수하는 사람들도 적절하게 처벌해서 이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인 폐단을 끊어야 된다. 예. 그래야 이런 사이트도 안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